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 문서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초 보고 시점 등을 고치고 국가 위기관리 지침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문서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전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 최초로 상황을 보고받고 15분 뒤 사고 수습을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오전 9시 30분에 첫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적힌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요. 임 실장은 청와대가 참사 6개월 이후 최초 보고 시점을 30분 늦춰 문사를 다시 작성해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 했다면서 이후 이루어진 세 차례의 보고 시간도 수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청와대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컨트롤타워라고 돼 있지만 이 지침이 사고 석 달 뒤인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할한다고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지침이 대통령 훈령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의 심사 또 대통령 재가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서를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컴퓨터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발견했으며 숙고 끝에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면적 사례라고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 여야는 적폐청산, 북핵 위기, 원전 폐기 등 현안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네, 오늘 오전 시작된 국정감사는 지금도 각 상임위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 12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는 국감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산자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펼쳐졌는데요. 이 때문에 국감이 1시간 넘게 공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산업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심했다고 산업부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여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권이 말바꾸기를 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의료적폐청산 주장과 야당의 문재인 케어 준비 부실에 대한 비판이 충돌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생존 배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배낭이 추석 연휴에 인기를 끌었다고도 했는데요. 외교부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생존 배낭 아십니까, 장관님?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생존 배낭이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번 그 추석 선물 네, 네. 추석 선물로 이 네, 네. 생존 배낭이 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심장한 이런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초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7박 8일간 동남아시아를 순방합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를 순방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을 7박 8일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주변 4강의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이며 아세안의 주도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방산협력 등 경제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또한 양국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등 방산 분야에서 협력 중인데 양국의 방산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합니다. 베트남에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고 필리핀에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동남아 순방에 앞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을 위해 내달 초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 협상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 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백 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청구 인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인락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이철성 청장이 유족에게 대면 사과하는 시도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2011년에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과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씨 등 유명 인사 33명의 SNS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가 청와대에 올린 1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열람한 뒤 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야권 인사뿐 아니라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도 사이버사의 SNS 동향 파악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을 둘러싼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영석 기자. 네,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을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딸 서연양에 대해선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에게 서연이가 잘못됐다고 알리지 못해 불찰이 많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스러운 마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는데요. 자신은 딸 서연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동안 학비 한 번 내주지 않았던 친가에서 이제와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논란을 촉발시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해선 사실관계도 틀리고 어떠한 허락도 없이 자신과 가족을 돈벌이에 이용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법적 대응과 함께 이 기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사안이 정리되면 홀로 편안히 살고 싶다며 고 김광석 씨와의 관련된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가 지난달 말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서 씨를 고발하면서 서 씨는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외동딸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딸의 사망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상우 기자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고 김광석 씨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닐 것이란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서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추석 연휴 전 김광복 씨와 이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이 오늘 서 씨까지 조사하면서 수사는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광석 씨의 사망 뒤 서 씨와 동거했던 남성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신문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있었던 서혜순 씨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죽음 안 알리신데 소송과 관련이 있나요?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 저하고 회사하고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뭐 의혹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진 않았다라는 그런 아니죠. 의혹 제기가 이상호 있는데요. 기자 워낙 그런 의혹들은 뭐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또 하면은 또 그게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분이 영화 홍보하는데 계속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퍼뜨리고 다니고 팬클럽들한테 뭐 서연이 어딨냐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다닌다는 건 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영화가 뭐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이상호 기자분에 대해서 저도 좀 뭐 제대로 알고 싶대요. 왜 그러시는지. 저를 20년간 뭐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영화도 이상하게 정확하게 만든 게 팩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저한테 뭐 초상에 대한나 이런 거에 대한 허락도 없이 그게 영화일 수도 없는 거를 돈을 받고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법적 대응보다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상호 씨 개인 생활이 어떤지 또 고발뉴스 다큐에 대해서 서연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까운 친구분들한테 서연이가 잘못됐다라고 알리지 못한 점은 너무 제가 불찰이 많았고 또 어떤 그런 사항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저작권이 100억이니 200억이니 하는데 저작권 98년도에 500만 원 1년에 나왔고 그 이후로 뭐 7, 8년간은 거의 5, 600, 7, 800밖에 안 나왔어요. 1년에.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왜? 제가 보는 그 인연을 끊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무덤 정리가 다 되면 저는 더 혼자 뭐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이 양은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은 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은 약 1시간 동안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양은 이영학이 자신의 친구 김모 양을 살해하고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이 양은 지난달 30일 집에 온 김양에게 직접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이 양은 이영학과 함께 잠든 김양을 안방으로 옮겼고 이후 집을 나와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경찰이 살해 시점을 하루 뒤로 번복해 발표하면서 이 양의 행동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지난달 30일 밤 김양의 부모가 전화를 걸어 딸의 위치를 묻자 모른다, 헤어졌다고 말해 경찰에 초동 대처를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양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자 김양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망우동 인근 사거리에서부터 김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이 양은 김양이 수면제 복용으로 잠든 동안 안방에 있던 김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양은 친구가 수면제를 먹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김양을 지목했던 점 등 풀리지 않은 의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이 씨 부녀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범행 열흘 전 투약한 마약 LSD에 중독된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이라며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LSD 마약의 환각작용 무섭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9살이던 아들이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온순한 성격인데다 미국의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 보름 뒤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들은 사건이 벌어지기 열흘 전 친구가 건넨 마약 LSD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환각 상태에 빠져 선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하고 존속살해와 살인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SD의 마약 효과가 코카인이나 필로폰보다 최소 100배 이상 강한 데다 환각 증세가 며칠에서 길게는 1, 2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평범하던 사람이 LSD 복용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가까운 지인을 살해한 사건이 미국에서는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이렇게 마약성이 강한 환각제를 복용한 뒤 열흘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다 환각 증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살인죄 처벌은 면했지만 단 한 번의 LSD 복용이 천륜을 범하는 죄를 초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부산항 간만부두에서 맹독성 붉은 불개미떼가 최근 발견돼 파문이 커지자 컨테이너가 아무런 검사도 없이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다며 트레일러 기사 등 항만 산업 종사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빈 컨테이너의 문을 열어보면 각종 벌레가 돌아다니는 일이 적지 않다면서 내부에 있던 흙덩이, 나무 조각, 상자 부스러기 등의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낼 때 같이 땅에 떨어지거나 트레일러를 타고 부두 밖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에 도착하는 빈 컨테이너는 아무런 검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부두 내 야적장에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전원 정규직화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이 약속 직후 비정규직 400여 명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연 이 약속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은 연내 1만 명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처럼 제가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항의 그 핵심 업무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공항 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박수가 쏟아졌고 일부 근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 직후 공항공사는 외주업체 6곳과 새로 도급 계약을 맺고 비정규직 400여 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5월 말 탑승교 관리 인력과 내년 초 개항을 앞둔 제2터미널 관리 인력 등 모두 448명과 비정규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계약 연장 자제를 협조한 6월 이후에도 11개 업체들의 계약 기간이 갱신됐는데 결과적으로 3,700여 명이 3년간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신규 계약 6건은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대통령 방문 이전 계약이 거의 성사돼 파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달콤한 약속 뒤로 비정규직 채용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사 측의 진정성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즉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그리고 공항공사 역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에 부응하기 위한 그 정권의 입맞추기식의 쇼를 한 거다. 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비정규직 제로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희망 고문으로 그칠지 인천공항은 여전히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규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지원서를 패럴림픽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한 휴전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평화의 계기를 다지는 방향으로 문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채택 예상 시기는 11월 중순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북한에 쌀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대북 쌀 지원 계획에 대한 질의에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 대북 쌀 지원이 관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 지원된 쌀의 일부가 군수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북핵 개발의 단초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핵은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결과로 쌀 지원과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매매 처벌법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관은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14년 4명, 2015년 5명에서 지난해 34명으로 최근 들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명, 경남 14명, 경기 남부 10명 순이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국립대, 일부 교대가 입시 전형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인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면접 심사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노출토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2의 정유라 입시 비리가 초래될 수도 있는 구조라며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초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2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노인이 2만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처음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인 21만 천여 명 중 2만 7천 명가량은 신청이 늦는 바람에 20만 원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지각 수급은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기초연금 사전 신청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연루된 성추문 스캔들의 파문이 정치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와인스틴의 성추행 행각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면서 그가 지난해 자신의 대선 캠프에 낸 후원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다 경질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운영했던 지니어스 프로덕츠라는 회사의 지분 70%를 와인스틴 컴퍼니가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넌이 창립한 극우 매체 브레이브바트가 와인스틴의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을 연일 비난 보도하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사망자와 실종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캘리포니아주 북부 나파밸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물 잔해와 불에 타 녹아버린 자동차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물을 길러 곳곳에 채 꺼지지 않은 잔불을 끕니다.
trying to keep this house from burning down. Because by putting out these little spot fires, I'm afraid if they flare up, they'll catch some of this stuff on fire that's hasn't burned, and then the house will burn. 화재로 소실된 산림만 6억 8천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소노마 카운티에선 지금까지 3,500채의 집과 상점이 소실됐고 실종자도 670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보호국은 현재 나파, 솔라노, 유바 등 22개의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에 맞서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다시 불면서 산불이 더 크게 번져 사망자와 실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It remains unclear how many evacuees we have at this time. The causes for the fire still remain under investigation at this time. 당국은 아나델 하이츠와 소노마밸리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피 명령을 내리고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인도에서 의식을 잃은 사이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여성들의 주장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유령 이발사 공포가 이어져 주민 시위와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주의 경찰 당국은 최근 이 일대 괴한에 의해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신고를 최소 40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경단을 꾸려 집단 행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관광객들을 위협해 10여 명이 구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20대 남성 관광객 1명도 유령 이발사로 오인돼 군중과 맞닥뜨렸다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왕성 너머에 있는 외행성 하우메아가 마치 토성처럼 고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천체물리학 연구소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고리가 하우메아의 표면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너비는 70km 정도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껏 태양계에서는 목성, 토성, 천왕성 등 거대 행성만 고리가 있다고 천문학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이처는 태양계에서 고리가 생각보다 그리 드문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발견이라며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뉴스워치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